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 어제로 꼭 3년이 됐습니다. 이 3년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겠죠.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대대적인 일본산 불매 운동도 이어졌어요. 벌써 3년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7월 1일 날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였는데요. 이어서 4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 대응이 이 부품들에 대한 이제 국산화였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때 오히려 이제 일본이 손해였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일부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측면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는데요. 네. 그 결과 일단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규제 이전과 비교하면 수입액이 약 5분의 1까지 줄었을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EUV 포토레지스트, 강광액이라고 부르는 첨단 소재인데요. 이것도 90% 이상이 일본산이었는데 지금은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중은 줄었지만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여전히 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나 제3국에 단독 공장이나 합작 공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일종의 우회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본 기업이 생산 공장을 옮기거나 하면서 일부 수출은 계속됐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게도 손해가 됐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의존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때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도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안타깝게도 WTO 제소는 미국이 최종심의 재판부 구성의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우리 경우에는 더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차례 절차를 정지했다가 다시 제소 절차 들어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심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지리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 심인 2심 구성이 다시 부활해서 결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WTO에서는 지금 사실상 기대할 건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네. 3년 지난 지금 일본도 지금 수출 규제 방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규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로 일본산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만 좀 번거로울 뿐 실질적인 피해는 그다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업인들은 미중 무역 갈등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이 세계 경제가 신냉전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만큼 양국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제 3년 만에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한일의 재계 관계자들은 양국 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시대로 돌아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상호 무비자 입국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네, 이게 당장 이제 국제 변수들도 더 많아졌고 이제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호소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출 규제의 시작이 이제 일제강점기 상황에 대한 판단인데 이제 네. 결국 이걸 풀지 못하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우리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는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지 아직 여론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부는 강제징용 민관협의회에 기대를 하는 눈치입니다. 피해자와 일본이 모두 수용할 만한 묘안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 기자 말대로 이제 일본 내 정치 상황도 맞물려서 이제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좋게 낙관을 해보자면 이 정치적 관계가 풀린다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 규제를 이제 폐지를 하고 원상태로 회복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고요. 네. 또 어제 한일 재계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보면은 양국 간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재개하는 것도 하나의 협력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원화의 안정성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타이완이 한 것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우리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들도 있네요. 네. 강제징용 피해라는 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이제 그래서 섣불리 어떻게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